네, 안녕하세요. 뉴스래빗에서 새롭게 진행되는 토끼 뉴스 진행을 맡은 윤민희 스토리텔러입니다. 사실 스토리텔러라고 하면 여러분 조금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스토리텔러는 여러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면서 공감, 응원, 지지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볍게 날씨 얘기부터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벌써 3시가 넘어간 시간이라서 이미 출근하신 분들은 출근하셨고 학생분들은 등교를 했을 것 같아서 날씨 얘기보다는 요즘 시기에 맞게 수능 얘기와 또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내일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인 만큼 수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동아시아는 교육열이 세다 보니까 또 대학 입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예비 소집일이 벌써 끝났고 학교를 벌써 방문했다가 집에 가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계실 텐데요. 내일 수능과 관련된 정보 제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뉴스래빗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수능 유의사항 그리고 금지 품목 같은 정보 나와 있으니까요. 주변에 수능 보는 친구분들 그리고 자녀 가지신 분들 조카나 선배 후배분들께 많이 공유하셔서 더 좋은 정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능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수능 한파와 관련된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 수능은 추울까? 춥지 않을까? 라는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날씨 방송만 보더라도 2016년 수능은 큰 한파 없이 진행된다 라는 그런 문구를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실제로 수능 한파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1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OX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능 한파는 존재한다.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제가 좀 정답의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수능을 봤을 때는 무척 추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작년에 제 동생이 수능을 봤을 때도 왜 이렇게 춥든지 학교에 응원을 따라갔는데도 괜히 저도 춥더라고요. 정답은 바로 X입니다. 수능이 실제로 시작된 지 93년부터 시작되어서 올해로 23년을 맞는데요. 영하로 떨어진 정도는 딱 5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IMF 시기였던 97년과 98년 단 2번만이 영하 5도로 떨어져서 그때 수능을 보신 분들, 그때 수능을 보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은 수능 날은 왜 이렇게 춥지?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수능 한파는 그냥 마음의 온도가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긴장감 푸시고 수능 보러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능 한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답을 빨리 말씀드렸네요. 결론은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합니다. 더욱이 2016년 수능에는 오히려 영상 기온에서 포근하다고 하니까요. 얇은 옷 많이 챙겨가셔서 너무 춥지 않게 지금까지 쌓은 실력들 유감없이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수능과 관련된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때 먹어야 할 음식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감사합니다. 토끼 머리띠. 네, 일단 첫 번째는 찹쌀떡입니다. 제가 수능을 볼 때만 해도 찹쌀떡 선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떡하니 대학 붙어라 라는 그런 문구로 실제 여러 빵집만 가더라도 찹쌀떡 포장 선물 세트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수험생들이 정말 찹쌀떡을 먹으면 좋은지 아니면 먹지 않는 게 좋은지에 관련해서 정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떡은 소화가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긴장감이 많고 또 많이 떨리실 수험생분들은 그 받으신 선물 찹쌀떡은 시험 끝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탄수화물과 포도당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소화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 뭔가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침으로 바나나 드셔도 좋고 또 수능날 점심때 싸가셔서 도시락 대신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미역국. 우리가 흔히 미역국 하면 승진할 때도 미역국 물 떨어지는 거 아니야? 미끄러우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괜한 징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산모들도 아이를 낳고
즉 몸을 풀고요. 미역국을 먹는 이유가 혈액순환도 잘 되고 체온 온도도 해준다는 그런 성분 때문에 미역국을 먹는다고 하니까요. 미역국 아침에 밥이랑 말아 드시고 수능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음식은 바로 고등어입니다. 등푸른 생선의 대표적인 고등어. 고등어는 사실 머리에 좋다고 해서 많은 수험생들이 많이 먹었던 음식이기도 할 텐데요. 비린내가 나고 사실 기름이 많은 음식은 수능 전날과 당일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고등어는 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역국은 수능에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괜한 징크스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미역국에는 칼륨과 칼슘이 많다고 하니까요. 미역국 드시면서 수능 준비 열심히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뉴스레빗에서도 어제 그 수험생들에게 응원하면 어떤 말이 좋을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세 가지 문구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다 잘 될 거야. 무한 긍정의 멘트가 1위를 차지했고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아야 해. 세 번째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거야 라는 순위를 랭크됐습니다. 네, 지금 강종근님께서 수능날 아침에 호박죽을 먹었는데 속이 편하면서 든든했던 기억이. 호박죽도 되게 좋아요. 소화도 잘 되고 또 실제로 호박죽은 붓기도 빼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이니까요. 밥 드시기 좀 부담스러운 분들은 호박죽이나 또 미음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미음은 좀 소화가 빨리 돼서 배고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밥을 드시되 꼭꼭 씹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시거나 좋은 음식 정보 있으면 이렇게 답변 달아드리면 제가 또 좋은 건 같이 공유하면 좋으니까 많은 답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제가 계속 말하던 거 있죠? 수능 응원 문구로 이렇게 세 가지가 뽑혔는데요. 잘 보이시나요? 원래는 거꾸로 써왔어야 됐는데 제가 다음번에는 꼭 거꾸로 써오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아무래도 수능 전날이고 수능 준비를 마무리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서는 사실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주는 게 가장 좋죠. 또 좋아하는 일을 꼭 찾아야 해 라는 말도 저는 사실 여기에 투표를 했거든요. 물론 수능을 잘 보고 또 대학을 잘 가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의 꿈이나 목표가 명확하게 없으면 사실 대학교에 가서도 방황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봐서요. 어쨌든 수능은 꼭 결과보다는 그 과정, 지금까지 걸어오신 12년이라는 시간에 박수를 쳐드리면서 부담감 떨치시고 그냥 하던 만큼만 지금까지 준비해온 만큼만 보여주면 된다는 생각으로 수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마음의 온도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제가 첫 방송 준비하면서 마음의 온도라는 용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이게 내가 만든 건가? 라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실제로 마음의 온도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한 표도 있더라고요.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건데 영하에는 힘든 정도? 즉 행복하지 않은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고요. 영상은 좋은 정도, 행복한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도표를 보시면요. 고등학생부터 취준생, 대학생, 20대, 30대, 50대까지 다 영하권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제가 마음이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는 아직 20대니까 물론 30대, 40대, 50대 분들의 마음을 잘 공감은 못하지만 대학생과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왜 영화인지는 조금 알 것 같더라고요. 제 마음의 온도는 0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0도는 물에서 얼음이 되는 그런 온도잖아요. 뭔가 추운 듯 하면서도 춥지 않은 그런 온도? 성장통 같은 거라고나 할까요? 저는 지금 또 사회초년생으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배우는 단계니까 제 온도는 0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 중고등학교 때 마냥 행복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친구들과 놀 때 그리고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무척 재밌었는데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수능 카운트 150, 10일 수능 전날 이럴 때는 엄청 부담스럽고
지금까지 내가 수능을 위해서 준비해온 게 얼만데 이런 그런 압박감 때문에 무척 기쁘지만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또 수능을 보고 수능 끝나고 또 이제 대학교에 가니까 신입생이다 라고 해서 잠깐은 기뻤던 것 같은데 또 내 전공이 맞는 것인지 정말 내가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 때문에 마음의 온도가 또 영상으로만 치닫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수능이 무척 중요한 시험이긴 하죠. 10대, 즉 19살, 물론 재수생, N수생분들 계시겠지만 사실 처음, 두 번째로 겪는 이런 큰 일이잖아요. 대학교가 결정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내가 꼭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런 부담감, 압박감에 시달려서 수능이라는 것 자체에 부담감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사실 너무 부담감 갖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한 대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업 도망치시고 라이브 들으러 왔다는 분도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해온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저는 11월 12일 약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시민들이 광화문 앞에 모여서 촛불을 들고 하나의 그런 의견을 제시했던 날이 있었죠. 제3차 민중 총궐기라고도 하는데요. 요즘 나라가 춥고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리고 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는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 그림 한 편을 준비해 왔습니다. 자, 짜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요. 존 콜리어의 레이디 고디바라는 그림입니다. 사실 첫 방송부터 제가 이렇게 조금 선정적인 그림을 가져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그림은 단순히 누드화라고 하기에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진 그림입니다. 실제로 이 그림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누드화로 뽑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19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 들어보시면 다를 거예요. 이 그림을 제가 가져온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그림이 그려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명화죠. 네, 맞아요. 네, 일단은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는 영국의 11세기에 영주가 살았던 시대에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한 영국의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영주가 그때는 영주? 그 마을에서 사는 시민들이라고 하죠. 그 영주의 정책에 따라서 농민들과 그 백성들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이 마을의 영주는 폭군이었던 거죠. 농민들을 무척 괴롭히고 세금도 많이 걷고 해서 농민들이 너무 살기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주의 부인이 레이디 고디바는 남편에게 부탁을 해야겠다. 백성들이 더 이상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오히려 부인이 요청하는 것을 그냥 귀등으로도 안 듣게 돼요. 당신은 그냥 영주 부인이니까 품위 유지만 하면 돼. 온실 속의 화초처럼 당신의 아름다움만 지키면 돼. 이런 말로만 그런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지만 고디바는 실제로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무척 컸다고 해요. 그래서 계속 간청을 하자 남편이 정말 어마무시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의 말이 정말 부인의 말이 진심이라면 옷을 벗고 마을을 한 바퀴 돌면 내가 그 시민들에게, 농민들에게 세금을 적게 걷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만 하더라도 옷을 벗고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상상을 하기도 힘든 일인데 11세기에는 더 보수적이고 더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디바는 많은 고민 끝에 내가 농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고요. 이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실오락이 하나 거치지 않은 모습으로 성 밖을 돌게 됩니다. 고디바처럼 할 수 있겠냐고요? 제가 리더의 역할로서, 지도자로서 역할로서 이렇게 한번 저 자신을 내려놔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근데 농민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고디바가, 즉 영주의 부인이
옷을 벗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을 한 바퀴를 돈다는 소식을 듣자 농민들이 우리는 그러면 그녀를 지켜주기 위해서 절대 그녀의 벗은 몸을 보지 말자. 그 집 안에 창문을 닫고 있자라고 암묵적인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인 혼자만 중간에 있고 창문이나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두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자기소개 한 번 더 할게요. 네, 저는 뉴스래빗에서 토끼 뉴스의 진행을 맡게 된 윤빈이 스토리텔러라고 합니다. 앞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월수금 3시에서 4시 그쯤 항상 찾아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 고정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 번째는 지도자의 역할,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림이었습니다. 사실 본인이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위해 또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체면이나 지위 이런 역할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실제로 이 영주 부인이 옷을 벗고 마을을 돈다는 것 자체가 꼭 세금이 감면되는 게 아니더라도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두 번째는 시민의식인데요. 지도자가 이렇게 노블레스 오빌리주를 실천하자 시민들도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녀를 오히려 지켜줬던 모습을 보고 건강한 시민의식이란 뭔가, 공동체 정신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사실 요즘 날씨도 추운데 나라의 사정도 무척 안 좋잖아요. 실제로 많은 대학에서 시국선언도 하고 있고 어제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한국 외대 교수님들께서도 시국선언을 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시국선언도 많고 또 촛불 집회도 많이 열고 1인 시위도 많은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모두 마음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춥고 마음의 온도가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의 온도를 높이셔서 또 건강한 시민의식을 갖고 더 올바른 지도자의 역할을 바라면 더 좋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더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오늘 첫 방송이라 그런지 좀 생각이 잘 안 나긴 합니다만 그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수능에 관련돼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일본과 중국에서도 동아시아권이니까 교육열이 무척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수능 때, 물론 용어는 다르겠지만 수능과 관련해서 응원이나 그런 음식 같은 것도 많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돈가스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돈가스는 기름진 음식이고 튀긴 음식인데 돈가스를 먹는다고 생각이 되시겠지만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돈은 돼지를 뜻하는 돈이고요. 가스는 일본어로 화이팅, 승리하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가스를 먹으면 시험에서 이길 거야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돈가스를 먹는다고 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요즘 제가 아침에 새벽에 회화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 노래 진짜 좋더라고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냐면요. 작년에 흑인 풋볼 고등학교 선수가 대회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했던 영상인데요. 그걸 보시면 잠시만요. 이겁니다. 나오나? 나와야 될 텐데요. 들리나요? 여기 마이크. 여기 들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오늘 우선 이렇게 이 노래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노래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 점수판 상관없이
너가 노력을 다하고 동기들과 최선을 다한다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래 제목은, 노래 제목 안 들으시는구나.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노래 제목 따로 없어요. 유튜브에 고등학교 흑인 풋볼 선수 인터뷰라고 치시면 이 노래 나오니까요. 한번 쳐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잘 들리세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노래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처음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도 듣고 좀 전에도 듣고 사실 첫 방송이라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서 또 응원, 또 스스로 동기부여했습니다. 그럼요. 또 방송 보러 오시면 제가 나중에는 확실히 가사를 숙지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어렵지 않아요. 결국은 점수판 상관없이 넌 이길 거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돈가스까지 얘기하고 중간에 멈췄죠? 돈가스는 그래서 일본에서 승리하다라는 뜻이어서 수험생들에게 돈가스를 많이 먹는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 흔히 엿 선물 많이 하잖아요. 욕 아닙니다. 엿을 선물 많이 하는데 그 의미가 엿처럼 찰싹 붙어라 라는 의미로 엿을 선물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험생들 부모님들은 교문에 엿을 붙여놓을 정도로 그렇게 의미가 많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엿이나 초콜릿 이런 거 다 상술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엿은 무려 조선시대 과거 시험 볼 때부터 과거 시험을 볼 때부터 엿을 주는 것이 풍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영조실록에는 과거 시험장에 엄숙해야 할 과거 시험장에 엿장수가 들어와서 오히려 방해를 끼친다. 그 엿장수들을 처벌하겠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엿은 그 안에 당분과 포도당이 많아서요. 시험 보시는 분들에게 무척 좋다고 하니까 이만 조심하시면 엿 드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또 비단 단순히 그 음식의 효과뿐만 아니라 엿에는 찰싹 붙다 이런 뜻이 있어서 시험에도 붙고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잘 될 거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니까요. 비단 수능생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하신 역할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일 앞두고 있는 분들께 엿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엿하면 세 가지의 그런 스토리가 또 있는데요. 첫 번째는 친정 아버지가 그 시집을 보내는 시댁 식구 부모님께 엿을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조선시대에는. 그 이유로는 나와 그리고 그 시댁 식구 간의 관계가 좋아서 화합을 맺어서 사이 좋은 가족을 지내자라는 의미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부끼리 백년해로를 맞이해라. 서로 부인과 남편과 꼭 이렇게 딱 끈적 이렇게 붙어가지고 계속 좋은 금수를 마련하라는 뜻도 있고 세 번째로는 시댁 식구에게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엿을 먹으면 입이 다물려지게 되잖아요. 쫀득쫀득하고 닫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입을 다물고 우리 딸 욕하지 말아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엿에 대한 관련된 이런 에피소드가 참 많은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결론은 내일은 수능 날이니까요. 수험생 여러분께 엿도 선물하시고 또 엿도 이렇게 하나 드시면서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월수금 3시에서 4시에서는 4시까지 꼭 찾아오니까요. 방송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제가 엄청 급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 꼭 찾아뵙진 못한 날이 있지만 거의 웬만하면 90%는 월수금 3시에서 4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이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강종근님께서 옛날부터 엿은 붙다라는 네, 맞습니다. 붙다라는 뜻도 있고 일이 잘 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하니까 엿의 유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네. 저는 더 있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서 오늘 저희가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일단 제가 자아 성찰을 하면 더 준비를 많이 해야겠다. 그리고 더 많이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시청해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주셨는지 느낌점 피드백을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네. 네. 끝났다는 얘기가. 네네. 근데 끝나라고 이렇게 벨소리도 울리는데, 오늘은 일단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시에서 4시 사이에 이렇게 뉴스, 레빗, 토끼 뉴스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더 다양한 컨텐츠,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소통해주고 날씨 소개 한번. 네, 알겠습니다. 날씨. 오늘은 사실 수능 전날에는 무척 춥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렇게 춥지 않아서 수험생 여러분들 예비 소집일 갔다 오시는데 큰 무리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도 수능 한파는 없다고 하니까요. 두꺼운 옷보다 이런 큰 패딩보다는 가벼운 옷 여러 겹 입으셔서 수영장에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먹으면 좋은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꼭 챙기셔서 12년 동안 노력하신 만큼 그만큼만 딱 성과 발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감과 긴장감이 최대의 적이라고 하니까요. 또 쉬는 시간에는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많이 하시고 이제 끝나려고 하니까 또 말이 생각이 나네요. 또 그런 거 있죠. 정답 절대 맞춰보지 마세요. 제가 정답 많이 맞춰봐가지고 처음 수능 볼 때는 잘 못 봤어요. 잘 못 봤는데 두 번째 수능 볼 때는 어쩌다 제가 두 번째 수능 볼 때는 쉬는 시간에 정답 안 맞히고 오히려 그냥 요점 정리? 아니면 그것도 눈에 잘 안 들어오시면 바깥 바람 쐬시면서 운동하시는 게 더 도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전부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정말 잘하는 거 찾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내일 수능이 끝나면 일단 큰 일은 끝나신 거지만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여는 날이기도 하니까 오늘 긴장되는 마음, 설레는 마음으로 바뀌셔서 잘 주무시고 내일 유감없이 성과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토끼뉴스의 윤민희 스토리텔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